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역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순례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순례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 저긴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숨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까요? 허무하게 한 명을 찾은 순례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순례는 기차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순례는 보이는 스위치를 모두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구의 힌트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스위치를 이미 눌렀어. 순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모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시점이라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스위치를 2번 누른 거 아냐?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순례는 다시 스위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눌러서 끈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바로 옆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게 숨어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숨막히는 추격전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이번엔 2명이 숨고 1명이 순례입니다. 숨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맵을 가로지르며 파쿠르, 즉 장애물 넘기를 시도하며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가 힌트를 요구하자 두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그러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저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지목하며 순례를 완벽하게 교란시킵니다. 물론 둘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교묘한 심리전 속에서 순례는 맵의 바깥쪽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맵의 경계선 너머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제작자도 의도하지 않았을 법한 불법적인 공간이었죠. 그 친구는 그저 모두에게 재미있는 장면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을 훌쩍 넘겼고 이제부터 나오는 힌트는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맵의 대부분의 은신처가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순례는 지상의 모든 덤불과 플런저들을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순례는 고개를 들어 기차역의 거대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위란 말인가? 그는 기차역의 구조를 살피며 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땅과 지하를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친구는 모두의 머리 위, 바로 기차역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구조물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친구를 발견하며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차역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숨바꼭질은 단순히 숨고 찾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속이고 허를 찌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에,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으며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역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의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순례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순례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 저긴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숨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까요? 허무하게 한 명을 찾은 순례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순례는 기차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순례는 보이는 스위치를 모두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구의 힌트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스위치를 이미 눌렀어. 순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모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시점이라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스위치를 2번 누른 거 아냐?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순례는 다시 스위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눌러서 끈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바로 옆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게 숨어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숨막히는 추격전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이번엔 2명이 숨고 1명이 순례입니다. 숨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맵을 가로지르며 파쿠르, 즉 장애물 넘기를 시도하며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가 힌트를 요구하자 두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그러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저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지목하며 순례를 완벽하게 교란시킵니다. 물론 둘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교묘한 심리전 속에서 순례는 맵의 바깥쪽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맵의 경계선 너머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제작자도 의도하지 않았을 법한 불법적인 공간이었죠. 그 친구는 그저 모두에게 재미있는 장면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을 훌쩍 넘겼고 이제부터 나오는 힌트는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맵의 대부분의 은신처가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술래는 지상의 모든 덤불과 플런저들을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술래는 고개를 들어 기차역의 거대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위란 말인가? 그는 기차역의 구조를 살피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땅과 지하를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친구는 모두의 머리 위, 바로 기차역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구조물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친구를 발견하며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차역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숨바꼭질은 단순히 숨고 찾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속이고 허를 찌르는 치열한 두뇌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에,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으며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역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의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이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순례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순례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 저긴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숨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까요? 허무하게 한 명을 찾은 순례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순례는 기차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순례는 보이는 스위치를 모두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구의 힌트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스위치를 이미 눌렀어. 순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모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시점이라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스위치를 2번 누른 거 아냐?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순례는 다시 스위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눌러서 끈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바로 옆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게 숨어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숨막히는 추격전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이번엔 2명이 숨고 1명이 순례입니다. 숨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맵을 가로지르며 파쿠르, 즉 장애물 넘기를 시도하며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가 힌트를 요구하자 두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그러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저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지목하며 순례를 완벽하게 교란시킵니다. 물론 둘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교묘한 심리전 속에서 술래는 맵의 바깥쪽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맵의 경계선 너머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제작자도 의도하지 않았을 법한 불법적인 공간이었죠. 그 친구는 그저 모두에게 재미있는 장면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을 훌쩍 넘겼고 이제부터 나오는 힌트는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맵의 대부분의 은신처가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술래는 지상의 모든 덤불과 플런저들을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술래는 고개를 들어 기차역의 거대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위란 말인가? 그는 기차역의 구조를 살피며 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땅과 지하를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친구는 모두의 머리 위, 바로 기차역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구조물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친구를 발견하며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차역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숨바꼭질은 단순히 숨고 찾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속이고 허를 찌르는 치열한 두뇌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에,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으며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역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의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이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순례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순례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 저긴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숨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까요? 허무하게 한 명을 찾은 순례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순례는 기차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순례는 보이는 스위치를 모두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구의 힌트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스위치를 이미 눌렀어. 순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모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시점이라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스위치를 2번 누른 거 아냐?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순례는 다시 스위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눌러서 끈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바로 옆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게 숨어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숨막히는 추격전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이번엔 2명이 숨고 1명이 술래입니다. 숨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맵을 가로지르며 파쿠르, 즉 장애물 넘기를 시도하며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술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래가 힌트를 요구하자 두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그러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저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지목하며 술래를 완벽하게 교란시킵니다. 물론 둘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교묘한 심리전 속에서 술래는 맵의 바깥쪽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맵의 경계선 너머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제작자도 의도하지 않았을 법한 불법적인 공간이었죠. 그 친구는 그저 모두에게 재미있는 장면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을 훌쩍 넘겼고 이제부터 나오는 힌트는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맵의 대부분의 은신처가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술래는 지상의 모든 덤불과 플런저들을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술래는 고개를 들어 기차역의 거대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위란 말인가? 그는 기차역의 구조를 살피며 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땅과 지하를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친구는 모두의 머리 위, 바로 기차역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구조물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친구를 발견하며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차역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숨바꼭질은 단순히 숨고 찾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속이고 허를 찌르는 치열한 두뇌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에,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으며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역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의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이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술래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술래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 저긴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숨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까요? 허무하게 한 명을 찾은 술래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래는 기차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보이는 스위치를 모두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구의 힌트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스위치를 이미 눌렀어. 술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모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시점이라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스위치를 2번 누른 거 아냐?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술래는 다시 스위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스위치를 1번 눌러서 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눌러서 끈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바로 옆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게 숨어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숨막히는 추격전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이번엔 2명이 숨고 1명이 술래입니다. 숨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맵을 가로지르며 파쿠르, 즉 장애물 넘기를 시도하며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술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래가 힌트를 요구하자 두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그러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저 친구랑 같은 장소에 있어. 두 친구는 서로를 지목하며 술래를 완벽하게 교란시킵니다. 물론 둘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교묘한 심리전 속에서 술래는 맵의 바깥쪽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맵의 경계선 너머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제작자도 의도하지 않았을 법한 불법적인 공간이었죠. 그 친구는 그저 모두에게 재미있는 장면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을 훌쩍 넘겼고 이제부터 나오는 힌트는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맵의 대부분의 은신처가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술래는 지상의 모든 덤불과 플런저들을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술래는 고개를 들어 기차역의 거대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위란 말인가? 그는 기차역의 구조를 살피며 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땅과 지하를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친구는 모두의 머리 위, 바로 기차역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구조물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친구를 발견하며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차역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숨바꼭질은 단순히 숨고 찾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읽고 속이고 허를 찌르는 치열한 두뇌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뻔한 곳에,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으며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창의적인 세계, 바로 스크랩 메카닉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게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번 숨바꼭질의 배경은
도그타구라는 유저가 제작한 거대한 기차형 맵입니다. 마치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복잡하고 광활한 이 기차역에는 제작자에 따르면 대략 55개 안팎의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차들과 플랫폼, 대합실,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게임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게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시작 후 첫 5분 동안 숨는 사람들은 술래에게 힌트를 줄 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술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략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20시간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마침내 광활한 기차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술래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기차에 대한 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차역에서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마다 힌트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5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일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은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힌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기차 아래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외칩니다. 나는 맵 바깥쪽에 있어. 맵 바깥이라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맵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의 경계선 근처 주요 구역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맵의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플런저, 즉 뚫어뻥 모양의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비밀 장소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 족족 이 플런저 버튼들을 눌러보았지만 너무나 많은 버튼들 앞에서 어디서 무엇이 열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하에 있어. 나는 플런저 아래에 있지 않아. 힌트는 계속해서 저를 교란시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맵의 한쪽 구석, 덤불 아래에 숨겨진 플런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친구의 목소리는 제 위치와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열었어. 내가 연 그 장소와 내 장소는 비슷한 방식이야. 저는 머릿속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수많은 플런저 버튼들을 무심코 누르고 지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의 은신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었던 플런저 바로 옆, 더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플런저를 열고 내려갈 때 그 위에서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처였습니다. 이제 술래가 바뀌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술래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는 우리 모두가 게임 시작 전에